우리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 상식을 전해드리는 생활 플러스 시간입니다. 지난 토요일 4월 4일은 무슨 날일까요? 정신건강의 날이라고 하는데요. 최근 유난히도 많이 들려오는 이 흉흉한 소식에 마음도 많이 지쳐있을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들이란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고요. 그럼 먼저 오늘 주치 소개해드릴게요. 명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이계성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러줘서 오늘 즐거운 시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네. 아까 저희 사전에도 많은 얘기를 나눠봤는데 네. 교수님께서 정말 편안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신건강에 관련된 박사가 되지 않을까. 오늘 그러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네. 기대 한번 해볼게요. 네, 첫 번째요. 저희가 이틀 전이었죠. 네. 이 4월 4일은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4월 4일이 4라는 숫자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숫자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정신건강의 날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세계 정신건강의 날은 10월 10일인데요. 우리나라만 정신건강의 날이 4월 4일입니다. 예, 왜 네. 그런 거죠? 왜 그러냐면 이제 4자라는 숫자가 사실 죽음이라는 이미지와는 전혀 상관없는 건데 네. 죽을 4자하고 발음이 똑같다는 이유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이나 일반인들이 4자를 싫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4자에 대한 편견과 오해를 많이 갖고 있다는 뜻이고요. 오. 사실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그동안 사실 제가 정신과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제가 정신과 의사입니다라고 다른 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는 것도 죄송할 정도로 네. 그게 이제 굉장히 문턱이 높았는데 그런 네. 선입관과 그 편견을 해소하자는 목적으로 오히려 역설적으로 4가 두 번 들어있는 4월 4일을 네. 정신건강의 날로 1968년도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서 지정을 했습니다. 오, 굉장히 역설적으로 4월 4일에 지정을 한 거네요. 네. 그죠? 그러면 이 정신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누기 전에 이 박사님께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네, 사실 제가 정신건강과 관련돼서 많은 얘기를 하기 전에 예를 드리는 분이 있는데 그게 이제 카투니스트 지연곤이라는 분입니다. 네. 기회 되시면 인터넷에 카투니스트 지연곤이라는 분의 이름을 검색해 보시면 나올 텐데 사실 그분이 초등학교 6학년 때 척추결핵에 이제 빠져서 평생 걷지를 못하시는 상황이었고 네. 단칸방에 누워서 평생 만화만 그리셨어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제 2008년도인가 이제 미국의 유명한 아트 갤러리에서 초청을 받아서 전시회도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놀라웠던 건 뭐냐면 그분 이제 사진 직접 뵙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는데 누워있는 평생 이렇게 단칸방에만 누워있으면서 지내왔던 그분의 얼굴 표정이 네. 너무 밝은 거예요. 오. 어떻게 저렇게 얼굴 표정이 밝을 수가 있지? 라는 네. 의구심이 많이 들었고 또 그분이 그린 만화나 카툰의 내용도 굉장히 평화와 사랑과 이렇게 세상에 주는 어떤 이 메시지가 굉장히 따뜻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평생 동안 반신불수로 엎드려서 그림만 그렸던 분이 저렇게 밝은 표정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이미지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가 굉장히 놀라웠던 겁니다. 예. 사실 이제 정신 건강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분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세상에 살다 보면 신체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데 예.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서 불행한 삶을 사는 분들도 계시고, 예, 많죠. 네. 하지만 신체적으로 건강하지 못하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서 행복한 지원권님처럼 네. 행복한 나름의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런 거 보면 참 신체와 정신이 물론 이제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지만 네. 신체적인 건강보다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정신 건강이 훨씬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한 가지는 나한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보다는 그리고 어떤 환경에 있는지보다는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보다는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굉장히 다르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원군님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네. 억울해하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겼지? 막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절망했다면 절대로 그런 얼굴 표정과 그런 따뜻한 이미지를 담긴
만화가 나올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 그분의 삶은 우리의 어떤 정신 건강을 지키는데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검색해서 그분 표정과 그분이 그린 그림을 꼭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카투니스트 지현고님 말씀을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지현고님 어쩌면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희망의 아이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예, 방송 보신 시청자 여러분도 이 카투니스트 지현곤 검색하셔서 꼭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계속해서요, 교수님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이 네. 정신건강의 개념부터 저희가 조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정신건강, 어떤 걸 정신건강이라고 하나요? 이승희 아나운서님은 정신건강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일단 마음에 어떤 근심 걱정이 없고, 네. 예,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 네, 아닐까요?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그런 상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전 국민의 사실 27% 정도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가지씩은 앓고 지나간다고 할 정도로 사실 정신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네. 기본적인 정신질환이 없는 상태가 기본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근심 걱정이 없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스트레스나 안 좋은 상황들을 겪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할 수 있느냐. 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내 주위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네. 행복한 삶을 유지해 갈 것인가. 뭐 이런 부분들이 정신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예. 얘기를 듣다 보니까 굉장히 긍정적인 태도가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예. 사실 이제 정신 건강이라는 게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대인 관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고 네. 올바른 가정을 꾸려 나가기도 어렵고요. 내가 맡은 사회인으로서의 나의 책임을 만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기본 이 네. 정신 건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예. 많은 분들이 정신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그게 얼마만큼 소중하고 네. 중요한 것인지 그냥 잘 모른 채 네. 사실 공기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살아가면서 정신 건강은 꼭 필요한 존재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이 정신 건강은 뇌 건강과 관련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예. 그렇다면 이 뇌가 건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뇌의 건강을 유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제 정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뇌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고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네.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스트레스 관리예요. 예. 네. 그러니까 지켜야 할 것, 피해야 할 것 모두가 스트레스로부터 우리 자신의 뇌를 어떻게 하면 보호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 건강을 위해서 첫 번째도 스트레스 관리, 두 번째도 스트레스 관리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스트레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스트레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잖아요. 그런데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이 스트레스 용어를 정확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칭하는 용어인가요? 사실 이제 스트레스라는 건 우선은 자극이에요. 네. 예, 지금 굉장히 강한 불빛을 보고 있는데 이런 강한 불빛조차도 자극이 되고요.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모든 보고 느끼고 듣는 자극들이 다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그 스트레스라는 게 우리가 일상생활을 적정하게 유지해 가는 데서는 필수 불가결한 존재인 예. 거인데 그 스트레스가 기본적으로 어떤 선을 넘으면 이게 네. 나쁜 에너지로 작용을 합니다. 예. 몸에 나쁜 에너지로 남아 있어서 그 나쁜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우리의 뇌세포를 파괴하기 시작해요. 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라는 게 위급한 상황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이제 원시인들이 지나가다가 사자를 만났을 때 사자로부터 도망가려면 우리 몸이 갑자기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거든요. 그때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이제 분비되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네.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사실 그게 우리 기관을 보호하고 그런 작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어느 선을 넘으면 기관 손상을 일으키고 특히 뇌세포를 손상시키기 때문에 예. 사실 스트레스를 겪기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경험하는 첫 증상이 건망증입니다. 오. 예.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면 내가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지나? 네. 심하게 겪고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자료 화면을 조금 부탁을 드렸는데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지금 이게 쥐 가지고 실험한 건데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기 이전하고 3주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나서 쥐의 뇌세포를 평가해 보니까 3주 전에 비해서 3주 후에 뇌신경 세포 줄이 굉장히 가늘어지고 잘리고 줄어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스트레스의 가장 큰 의미는 뇌 손상이다. 이렇게 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네. 우리가 자전거를 탈 때 항상 헬멧을 쓰고 자전거를 타듯이 그런 평상시 일상의 스트레스로부터 우리의 뇌를 보호할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전략을 갖고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늘 그것들이 무엇인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방금 전에 스트레스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이 스트레스 얘기를 하면은 주변 분들이 많은 분들께서 정말 이 스트레스 그냥 쉬면 돼, 릴렉스 좀 해라라고 얘기들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다 하더라도 이 스트레스가 원천적으로 없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이 스트레스 관리 방법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관리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4가지 요인이 있는데요. 네. 그것이 뭐냐면 생활의 리듬. 오. 첫 번째가 생활의 리듬이고요. 네. 두 번째가 균형. 세 번째가 관계. 네 번째가 집중. 네. 그 4가지를 잘 마음속에 갖고 계시는 것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데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걸 이제 한 가지씩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이 생활 리듬과 균형, 그리고 관계와 집중,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먼저 생활 리듬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이 생활 리듬 관리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이제 우리 몸에는 생체시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밤이 되면 자고 낮이 되면 이제 일어나서 하는 게 이제 우리 뇌의 이 생체 시기가 돌아가는데 예. 그런 생활의 리듬이 깨지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저항력 자체가 약해져서 스트레스 상황에 굉장히 민감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규칙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3교대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생활 리듬이 굉장히 불규칙해지는 분들. 그런 분들이 스트레스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고 쉽게 우울증이나 불안증이나 요즘 공황장애 같은 정신질환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제 시간에 자고 네. 특히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 언제 자더라도 몇 시에 잤다 하더라도 일어나는 시간을 지키시고 제때 식사하시고 낮에 활동하고 밤에 자고. 근데 이제 일을 하시다 보면 그런 생활 리듬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항상성을 가지고 그 생활 리듬을 지키시려고 노력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많이 누워 있으면 누워 있을수록 사실 우울해져요. 그러니까 예. 잠은 8시간 이상을 자면 우울해지고요. 네. 7시간 미만으로 자면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오. 네, 그래서 옛날에는 항우울 치료제가 별로 없었을 때는 네. 우울증에 빠진 분들에 대한 중요한 치료법 중에 하나가 수면 박탈이 있었어요. 잠을 안 오. 재우고 일찍 깨워요. 네. 그러면 우울증이 좀 좋아지거든요. 오, 정말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7시간 정도 수면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한 번도 안 깨고 깊은 잠을 유지하는 것이 그리고 제 시간에 자고 제 시간에 일어나는 이런 생활 리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식사가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때 예. 식사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의 뇌의 무게가 한 3kg 정도 됩니다. 네. 70kg의 몸무게를 가진 사람에 비하면 5% 미만이거든요. 예. 근데 이 뇌가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이라는 아주 고에너지를 중에 20%를 사용해요. 예. 5%도 안 되는 기관이 예. 20%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거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신경을 많이 쓰면 살이 쪽쪽 빠지는 게 네. 이게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이 다 뇌로 가서 손실이 돼 버리기 때문에 그러고요. 예. 스트레스를 많이 먹으면 단계 많이 땡기잖아요. 예. 그래서 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단계 많이 땡기는 거고요. 오. 그러니까 우리가 섭취하는 포도당의 대부분을 우리의 뇌가 소비하고 있다. 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신경을 많이 쓰면 다이어트에도 조금 도움이 되겠네요. 거꾸로 찌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예.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 스트레스 관리법 두 번째는 균형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균형 어떤 개념인지 조금 가늠이 안 되거든요. 어떤 건가요? 균형은 다양한 균형이 존재를 하는데요. 우리가 네. 이제 특히 이성적인 것과 감성적인 것의 균형, 오. 또 일과
가정의 균형, 또 일과 놀이의 균형. 오. 네. 뭐 이런 다양한 삶의 균형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네. 그런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요즘 분노가 너무 많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기는데 네. 사실 이것도 이성과 감정의 균형이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질환도 사실 이런 이성과 감정의 뇌의 어떤 균형이 망가진 상황을 이제 정신건강이 망가진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우울증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가 생각하지 마시고 움직이세요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너무 정신적으로 비대해져서 생각만 하고 있고 몸을 안 움직이시거든요, 그분들이. 네. 그러니까 활동력도 떨어져 있고 무기력하고 쉽게 피곤하니까 잘 못 움직이신다고 자꾸 핑계만 대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생각은 줄이고 많이 활동하시도록 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어떤 균형을 맞춰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승현 아나운서님은 뭐 하고 노세요? 저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돈을 쓰는데요. 아, 그거 위험한데 예. 돈 쓰시는 좀 거. 위험하죠, 그죠? 예. 네. 지갑에 어느 정도를 딱 충전을 해놓고 네. 딱 요것만 어디를 가서 사용을 하자 이렇게 하고 그때 정말 사고 싶었던 거나 그때 정말 이제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그 스트레스를 받을 때 좀 그러니까 하는 요즘 편이거든요. 청소년 저희 딸도 중2인데요. 네. 너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왜요? 잘 놀 시간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녁에 와서 친구들도 만나서 얘기할 시간도 없고 와서 카톡으로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러니까 공부만 하고 놀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과도한 경쟁으로 내몰리는 상황이 예. 너무 불쌍해서 예. 이제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가서 조금 많이 놀아주려고 하고 있고 가능하면 노는 시간을 좀 가지라고 얘기를 하죠. 물론 학원을 안 보내시면 됩니다. 요즘 그거는 애들 학원 가서 저희 놀아요. 와이프하고 자꾸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좀 네. 어렵습니다. 학원 네, 보내지 네, 마세요. 너무 네. 괴로웠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너무 놀지만 않고 공부만 하다 보면 네. 소위 말하는 중2병도 생기고 네. 그다음에 사실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해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네. 일하려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렇죠. 적당한 관계와 적당한 행복을 같이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네. 계속해서 세 번째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말씀을 듣다 네. 보니까 한 가지에만 너무 몰두해 있는 것도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세 번째로 말씀해 주신 게 관계라는 거였어요. 이 관계는 인간관계를 네,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인간관계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포유류, 우리 인간도 포유류 중에 하나인데 포유류는 이렇게 사람 냄새를 맡고 살아야 온전히 그 뇌가 작동하도록 이렇게 조직화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독거노인분들 이렇게 사람 냄새를 맡지 못하고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훨씬 더 치매가 빨리 진행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뇌의 어떤 건강을 유지하고 뇌의 어떤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네, 그 관계를 통해서 얼마나 내가 아팠는지, 얼마나 신경을 썼는지, 속상했는지를 이렇게 서로 대화로 풀어가는 과정이 사실 스트레스 관리에서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땐 잘 모르지만 사실 네. 그 소중한 사람을 잃어보면 오.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고 상처받는지 사실 잃어보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잘 모르죠. 세월호 그 아이들의 부모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느낀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소중한 관계들을 잃지 않고 잘 유지하기 위해서 그분들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건 정말 내 건강에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 리듬과 균형,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스트레스 관리법, 그 마지막 주제가 집중이에요. 이 집중을 많이 하면 스트레스가 풀린다는데 그런 의미인 그러니까 이제 건가요? 스트레스 뭐 다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러면 저는 집중을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 해소법들이 나와 있어요. 뭐 이걸 네. 누가 몰라서 못하나 이렇게 다들 반응을 보이는데 그 다양한 스트레스 방법의 해소의 원칙은 집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무엇인가에 몰입해서 근심과 걱정을 다 잊어버릴 수 있다면
내 스트레스는 그동안 해소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 자기가 특히 좋아하는 활동이면 더 좋겠죠. 네.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에 집중을 하면은 조금 더 스트레스 푸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신 네, 그러니까 거죠? 스트레스에 몰입을 해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근심들을 잠시 잊어버리고 있는 동안 네. 그 스트레스의 나쁜 에너지는 발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네. 이 사람마다 스트레스 푸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고 또 인터넷이나 이런 정보들, 정보 매체들에 나와 있는 방법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저는 사실 딱히 저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것 같진 않거든요. 교수님이 좀 조언을 해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찾으셔야 되거든요. 네. 제가 뭐가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그 집중에 어떤 힘을 느꼈던 게 사실 달팽이인데 예. 이제 옛날에 저희 화단에 달팽이가 들어왔어요. 예. 우연히. 근데 그 달팽이가 꼼지락거리며 지나가는 걸 보다가 1시간이 지나가 버린 겁니다. 오. 그러니까 이제 집중해 있으면 시간이 굉장히 잘 지나가고 재미를 느끼고 본인이 걱정했던 것에서 어느 정도 멀어져 있으니까 그동안은 내가 스트레스가 해소되는 거예요. 뜨개질도 오. 좋고 예. 영어 감상도 좋고 책 읽는 것도 좋고 산책도 좋고 자전거 타기도 좋고 뛰는 것도 좋고 예. 가능하면 몸을 움직이는 것이 굉장히 좋다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좋아하는 무언가를 찾는 게 굉장히 네, 중요한 그렇죠. 거네요. 네, 네, 네. 예, 또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으면 시간도 굉장히 빨리 가고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니까요. 한 번쯤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계속해서 정신 건강을 위해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들었어요. 이제 어떤 것들 좀 피하면 도움이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지켜야 될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사실 피해야 할 것들을 안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네. 근데 이제 제가 진료를 하다 보면 피해야 할 것들과 관련돼서 이제 3가지가 정말로 중요하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곱씹기고요. 오. 그다음에 이제 술, 담배, 도박, 인터넷 게임과 같은 중독 물질이나 중독 행동에 몰입하는 것. 네. 세 번째가 꼬리표 달기예요. 꼬리표 달기요? 네, 예. 그 3가지를 피하는 게 정말로 정신 건강에 중요합니다. 먼저 이 곱씹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 곱씹기, 제가 자주 하는 나쁜 생각을 곱씹는 거, 뭐 그런 의미가 조금 네, 생각이 맞습니다. 나는데 네. 왜 피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이제 바둑을 두면 복기를 하잖아요. 뭐가 틀렸는지, 뭘 잘 뒀는지. 네. 근데 그거는 뭐 한 번 정도는 괜찮지만 계속 이전에 실수했던 것, 이전에 안 좋았던 것, 이전에 뭐 상사한테 혼났던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머릿속에서 떠올리다 보면 사실 내가 그 상황으로부터 요 정도만 상처받으면 되는데 내가 곱씹으면 그 상처를 10배, 100배, 1000배로 내가 키워서 스트레스를 나한테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악화시키고 키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정신이 현실과 상상으로 한 것을 구분을 못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계속 머릿속으로 상상하다 보면 그게 현실이 돼버리는 상황도 가끔은 생기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나쁜 기억은 빨리 떨쳐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쁜 기억이 원치 않는데도 계속 떠오르면 예. 그때도 몸을 움직이는 게 원칙입니다. 뭐 설거지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빨래를 한다든지 줄넘기를 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때그때 몸을 움직여서 빨리빨리 나쁜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려고 계속 떠올라도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피해야 할 것이 바로 꼬리표다라고 얘기를 술, 담배 해주셨어요. 말씀 안 해드렸는데 예.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술, 담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알코올은 신경독이에요. 그러니까 예. 알코올이 이제 간 손상을 일으킨다는 건 알지만 네. 뇌 손상을 일으킨다는 건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정말 절주하셔야 되고요. 예. 담배는 끊으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꼬리표 달기는 난 수학을 못해, 난 이거 못해, 난 이거 못하는 사람이야, 난 못생겼어라고 이렇게 스스로 얘기하는데 그런 꼬리표는 자기 자신이 실패했을 때에 대한 어떤 방어 기제를 스스로 만드는 것이니까 인생은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가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 오늘 정신건강을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다양한 정보들 알려주셨거든요.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요. 마지막으로 이 정신건강을 위해서 해주실 조언 한마디 있으시면 조금 부탁드릴게요. 오늘 제일 많이 나온 말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거든요. 예. 그러니까 각자 처해 있는 상황이 다 다르실 거고 심각하다고 느끼는 것도 각자 다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본인이 행복하게 될 수 있는 것들을 꾸준히 연습하고 실천해 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무언가를 꼭 만드시길 바라고요. 술이나 게임 등에 의지하기 시작하면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청자 퀴즈 정답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눈 주제였죠. 바로 1번 정신건강이었습니다. 당첨자는 지금 아래로 나가고 있으니까요. 축하드리고요. 내일은 한 주간 가장 인기 있었던 VOD 그리고 신작 영화들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진 생방송 CNN 내일도 주목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알찬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